자, 유튜브의 신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를 하는 대도서관이라는 채널의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유튜브를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 자신이 유튜브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어떤 방송을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제하씨 먼저. 자, 지금 와, 하경이의 질문을 우리 재하를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기 부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 246쪽, 247쪽 그 부분에 보면 이 대도서관이 몇 가지 그 예시를 들어줍니다. 산림구단 30대 죽으라면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또 그 다음에 뭐야? 20 B급 감성 충만한 20대 대학생이라면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그다음에 N 잡너가 장래희망이 30대 직장인이라면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냐 해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10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보고 싶은지 사업 계획 아이디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하경아. 맞아 하경아? 안 들렸어 선생님 말이? 하경아? 성현아 하경이 좀 불러봐. 네? 선생님 말 안 들려? 아까 방금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선생님이 그 너 한 얘기 설명했어. 진행하면 돼. 제하. 저는, 어,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애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를 찍어 올릴 거, 컨텐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놀고, 약간 어떤 게 유행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약간, 이런 걸로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서면 씨. 저도 굳이 막 엄청 생각나는 건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 일상 같은 거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 저는 악기를 하는 영상을 올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 제일 저로서는 하기 쉬운 거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요. 네, 저는 뭐 만약에 한다면 어린이 책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이게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책과 관련되어서 더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책에 대한 강연 뭐 이런 거를 하는 방식을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튜브를 하는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주에 두세 개씩 꾸준히 올리면 된다고 써 있는데, 이 성공 이런 방식이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신이 생각하는 유튜브의 성공 전략을 얘기해 주세요. 성현이. 저도 그냥 근데 어 성공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냥 성공이 약간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거면은 뭐 자극적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좀 올리고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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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 씨. 또 약간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이걸 놓지 않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면 이제 적어도 아마 뭐든지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인터넷 생방송과 이런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중 어떤 것이 더 좋거나 하기 쉽거나 자신의 마음에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뭐, 아까 전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잘못 연결돼가지고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지금 하경이의 질문은 그 유튜브의 방송이 이른바 실시간 방송, 생방송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과 아니면 미리 사전 제작을 해갖고 업로드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 책에는 두 가지 방식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뭐, 낫다라고 했나? 하경이? 좋은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이라면 그 부분에서 제아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제작해서 올리는 게 약간 그 컨텐츠의 질적인 부분도 좋을 것 같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약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재밌는 건 약간 생발성일지 몰라도 약간 그래도 생방송을 안 하고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 네. 그리고 상현 씨. 어,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생방송이 뭔가 그 생방송 한 거를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게 당연히 뭔가 조금 더 좋긴 할 테니까 저는 생방송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으로 말하면 생방송이 더 낫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 네, 우리 하경이가 그 한 짚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다 얘기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성현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책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128쪽 보겠습니다. 128쪽 아, 그에 보면 118쪽이 아니야? 왜 선생님 쪽수가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 110, 나는 1인 미도자 지방세계 생방송 진행보다 동영상 촬영 편집에 이게 어디 있어? 선생님 쪽수를 잘못 썼나? 120, 118쪽인가 118쪽. 미안해. 118쪽. 네. 자, 그 118쪽에 보면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넘겨서 그 120쪽 첫 번째 오해 해가지고 빨간색 제목 뭐라고 돼 있어? 무조건 생방송인가? 1인 미디어는 무조건 무조건. 생방송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아프리카 TV? 라는 거 혹시 알아? 아, 내 아빠가 선생님 그 아프리카 TV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갖고 아프리카 TV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TV에서 무슨 뭐 별풍선 쏴주고 뭐 이런 얘기만 그 다른 뭐 이렇게 사람들 들었는데 거기에 BJ? 왜 BJ야? 그 사람 저도 모르겠어요. 그 BJ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나 봐. 그래서 막 거기 뭐 별풍선 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가 더 이제 힘이 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에 업로드하는 기획자로 시작하라라고 이제 이 그 대도서관은 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순발력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인터넷 생방송 같은 경우는 뭐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그 뭐야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생방송에 들어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반면에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해 놓는 경우에는 한 번 업로드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생방송 진행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기획자여도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어떤 그런 채널과 생방송 위주의 근데 이제 유튜브가 생방송도 있지만 꼭 유튜브는 생방송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채널의 어떤 그런 차이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대도서관이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143쪽 하경이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143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밑에서 넷째 줄 143쪽 그렇지. 밑에서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기획력이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직하게 정체성을 지키는 전원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중요한 것은 단발적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컨텐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한 번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연결선상에서 있는 것들이 145쪽에 제목이 성현이 뭐야? 네. 145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제목 1년 이내에 성공. 지속 성현아 가능 1년 이내에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다. 그렇지 그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1, 2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타인의 인정, 크리에이터로서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기회,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는 말이다. 만일 재능과 성실함까지 더해진다면 연간 수억 뭐 원의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컨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1, 2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 콘텐츠 일주일에 2, 3회씩 일주일에 2번씩 1년이면 52주니까 100개야, 100개. 그러면 1, 2년간이면 2년이면 200개야.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그 소재를 200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재아가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뭐 꾸준히 뭐야 컨텐츠로 삼을 수 있다는데 그 아이들의 노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일주일에 두세 개씩, 두 개씩 한 200개를 생산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하경이가 그리고 아까 그 악기 연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악기 연주를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해서 200개를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지.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악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뭐야 노래가 많으니까 노래를 바꿔가면서 곡을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한다라면 그것들이 뭐 가능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재하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노는 것도 꾸준히 두 개씩 해서 한 200개가 될까? 어떻게 될까? 재하야? 어떨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이들 노는 거를 그 사람 버전을 바꿔가면서 출연시켜야 되나? 뭐 어떻게 놀이가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지속 가능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여기 큰 제목 144쪽의 큰 제목에 좋아해야 오래 한다라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오래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나름의 이 그 대도서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하경이가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 기획서. 너희들이 만약 한다면 뭐 할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바로 요 사업 기획서 작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스스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일을 맡는 거에 따라 다른데 기획 파트의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 재하가 뭐 수행 평가를 뭘 한다. 근데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기획이야, 기획. 기획을 잘해서 그것들이 이제 실행 실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사람들마다 이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기획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런 것보다 이제 자기가 그냥 남이 시키는 업무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뭘 작성해 보는 연습들 사업기획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들인데 여러분이 유튜버가 된다면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작성할 건가라는 부분도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유튜버가 된다면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하는 걸로 너무 범위가 제한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유튜버가 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획서를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쌤이 주는 미션은 꼭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획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컨텐츠 갖고 네가 유튜브를 찍으면 좋겠어. 이런 컨텐츠의 유튜브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과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책 260, 240, 일단 8쪽 스텝 1 기획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몇 줄? 스텝 기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 찾기라고 돼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인데 꼭 내가 일 필요는 없다. 우리 엄마가 해도 되고 내 친구가 해도 되고 뭐 유재석이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안할 거야 제안 누군가에게 제안할 거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어도 괜찮고 성현아 이해가? 네. 그래서 관심 분야 찾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요런 분야를 하는 게 좋겠다는데 근데 이걸 단지 여러분들이 뭐 요리 분야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분야인가? 그러니까 왜 하필 나는 뭐 음악 분야인가? 음악이면 뭐 한국 그 음악이다. 왜 음악 분야여야 되는가? 뭐 내가 스포츠다. 왜 스포츠 분야에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 분야와 그 분야를 뭐 선택한 뭐 이유, 그 분야여야 하는 이유, 왜 그 분야가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함께 글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기획은 이 분야가 큰 제목이라면 메인 기획은 그거의 작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 248쪽에 보면 우리 분야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메인 기획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제안하고 있는 메인 기획은 저 유튜브. 어? 248, 249쪽에 이 30대 산림구단 30대 부부에게 권하고 있는 메인 기획은 뭘 권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음. 알려주는 방송. 아니지. 메인 기획은 그게 아니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거 하는 건데. 뭐라고? 뭐 1만 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 요리. 그런 예를 들어놨어. 근데 그중에서 결국은 뭘 고른 거야, 이 사람은? 주제. 어? 얘들아, 메인 기획으로 뭘 얘기했어? 이 사람은 지금 요리를 예시를 들었고, 네. 요리에 시그니처 대해서 메인 콘텐츠. 기획으로 뭘 권했어? 메인, 어, 요리 중에 뭘 고른 거야? 요리 중에서. 1만 원짜리, 그건 예시고, 그런 예시 중에서 결국 뭘 얘기한 거야? 그 중에서 뭘 하나를 정했잖아.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 그렇지.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 그러니까 요리도 그 안에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만드는 요리도 있을 수 있고, 냉장고 파먹기 요리도 있을 수 있고,
3분 간단 요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요리 안에서 또 아이템이 여러 아이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야 중에서 다시 그 분야를 세분화해서 자기가 아이템으로 정할 거를 분명히 정한 거 이걸 이거 메인 기획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역시 메인 기획이란 분에서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 써야 될 건 뭐야?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역시 뭐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요 아이템이 먹힐 거다. 어?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효과성을 입증해서 그러니까 이 기획서는 사실은 설득용이야, 설득력.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장난감 회사를 다녀. 그럼 이번에 새로 무슨 장난감을 만들자. 근데 그 무슨 장난감을 만들자고 했을 때 왜 그럼 하필 다른 장난감이 아니라 이 장난감이냐? 지금이 무슨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뭐 따뜻한 걸 좋아하고 기독교 관련된 걸 좋아하니까 그럼 기독교와 관련된 장난감으로서 뭐 이런 걸 뭐 하자던가 그런 그걸 선택하게 된 뭐야? 이유, 배경,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네. 네. 그 네. 다음에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는 말 그대로 뭐 여러분이 누구를 중요한 타깃으로 할 건가 시청자층을 타깃으로 할 건가 그 타깃을 설정하고 왜 그들인가 음, 어? 그리고 그 시장이 왜 그 시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단지 이게 연령대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연령대고 왜 그 연령대가 더 중요한가?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거 노인. 그럼 요즘에 이제 집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핵가족 사회가 되어서 혼자 집에 사는 노인들이 많고 노인들은 다른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폰 보급도 많고 그러니까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요즘 노인들 중에는 뭐 부자 노인도 많다. 그래서 뭐 돈 쓸 여력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비자층을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들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여러분들이 타깃을 설정한 그 연령층들, 그 시청자층에 대해서 나는 이게 이제 꼭 연령대만이 아니야. 누구를 상대로 뭐 10대 중에서도 10대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걸 볼 거다. 10대 중에서 친구 없는 애들이 뭐 이걸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령대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역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 함께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한다고? 기본 컨셉. 컨셉. 컨셉 정하기에서 여기는 어떤 컨셉을 정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이유. 아, 자 기본 컨셉 정하기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게 없어. 네. 시청자 연령대에서는 30대 부모와 학령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기본 컨셉에서는 기본 컨셉을 이렇게 정해라고 하는 건 없고 어쨌든 기본 컨셉에서는 부드러움과 동경을 자극하는 일명 워너비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친근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상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라고 해서 자기 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컨셉이란 부분들 즉 뭐 나는 뭐 이렇게 아주 뭐 귀엽게 귀엽게 갈 건지 나는 아주 진지하게 갈 건지 나는 뭐 어떤 발랄한 느낌으로 갈 건지 요즘 무슨 뭐 MZ 스타일로 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셉을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이 컨셉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소품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야. 뭐 촬영하는 거라던가 뭐 배경음악을 어떻게 깔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본 컨셉을 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뭐 가게를 한다. 가게를 한다고 할 때도 그 컨셉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에 따라서 그 가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뭐 이런 거, 메뉴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의 유튜브가 이른바 B급 감성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고품격의 어떤 그런 그 질을 추구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자체가 컨셉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선택한 이 메인 기획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라는 부분들. 뭐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요리를 막 이렇게 그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그래서 아주 친근한 그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아주 실용적으로 진짜 그 뭐야 그 요리를 확실하게 그 만들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건지 아니면 아이가 요리를 실습해 보는 거 아이에게 그 강습해 주는 거 그런 거에 컨셉을 맞출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셉을 어떻게 정하냐가 다를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아이템에 어떤 컨셉을 입힐 건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업로드 주기 업로드 주기 정하기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업로드 주기를 정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2주 만에 한 번이다.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왜 일주일에 한 번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를 여러분이 정해야 돼. 그 뭐 컨텐츠 개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컨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데 드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스트 섭외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주기를 정하는데 왜 업로드 주기를 그런 식으로 정했는지 함께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기획안 쓰기. 기획안 쓰기인데 사실은 이 기획안이라는 게 요 6번이 그냥 기획안 요게 자체가 기획안이야. 요 자체가. 그 기획안 쓰기라고 여기 이제 순서가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기획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획서 안에 관심 분야, 메인 기획, 시청자 연령대, 기본 컨셉이라고 업로드 주기 요 이야기를 쭉 쓰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요 6번은 뭐 하는 거야? 빠져도 상관이 없지. 이게 기획안을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네, 뭐? 닉네임. 영상 영상 길이. 길이 정하기에서 영상 길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이템에 따라서 3분에서 5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0분 넘기 요즘에 짧은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짧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선생님은 책 같은 걸 뭐 소개하는 거니까 그 책을 충분히 소개를 하려면 최소한 뭐 30분 해야 된다 뭐 1시간 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 뭐 장별로 난 끊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닉네임과 채널 이름 정하기까지 이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되도록 글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니 하나의 글은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 나누면 되지. 표로 작성하면 되지. 표로. 줄수가 7, 8개. 칸수는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분야 하고 여기다 내용을 쓰고 메인 기획 하고 뭐 여기 내용 쓰고 그 요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기획서가 되는 거지. 이해가? 이렇게 네, 네. 표를 만들어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1번 관심 분야 하고 쭉 쓰고 2번 메인 기획하고 쭉 쓰고 3번 시청 연령대 쭉 쓰고 4번 기본 컨셉 쭉 쓰고 이렇게 써도 되고 표 안 만들고도 그래서 1, 2, 3, 4, 5번 5, 6, 7번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썼던 줄글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글로 쓰면 이렇게 글이 안 들어와 눈에 한눈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관심 분야 뭐 하고 선택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질문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관한 질문 저거 어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제 그 카톡에 남겨줄 수 있으신가요? 이거 기획서 이거를 작성하기. 이거를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네, 또 성현이 질문 어 없습니다. 없고 하경이는 없습니다. 음, 맞다. 자 그다음 성현이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혹시 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유튜브에 뭔가 유튜버를 찍거나 약간 이런 크리에이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제약 아니요. 그,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 같은 것 같아요. 학용이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영상을 만드는 건 사실 학교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봤어서 근데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학용이 한 거랑 질문이 조금 겹쳐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 했어? 네. 어, 자, 그러면 책, 음, 8쪽 보겠습니다. 8쪽이 작가의 말이에요, 작가의 말. 제일 앞에. 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 하경이, 8쪽 첫 번째 문장. 내가 입이 닳도록 뭐라고 또 말하는 여기요? 8쪽? 8쪽이 거기야? 아, 8쪽. 이 어,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 친구와 2인용 게임을 거기까지. 그냥 이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 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음,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현이 그 말 그대로 말 모든 그대로. 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애들이 자, 음, 약간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맞다. 아니요, 뭐, 다 틀렸다. 뭐 등등. 너의 판단은 뭐냐고. 네, 뭐그 열심히 꾸준히 약간 그렇게 영상 업로드하면서 어,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안은. 저도 모드는 아니고 음, 좀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정도는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모두는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고 유튜브 신이 될 수 있다. 하경이는. 그냥 노력만 한다면은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다. 뭐라고 하경아? 노력만 한다면은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착해. 그래서 이 유튜브, 유튜브의 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잘 봐두고 있어. 자, 그럼 봐. 성현이 제야 하경이네 반 아이들에게 모든 반 아이들이 1등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반 아이들이 모든 반 아이들이 1등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제야, 아니, 어? 아니, 네? 제야, 맞아 틀려? 예? 제야야? 어? 네? 맞아 틀려? 모든 반 아이들이 1등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들려요. 틀려? 네. 왜? 음, 그 모든 아이들이 다 1등을 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성현이는?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 틀리다. 하경이는? 저도 1등은 한 명밖에 물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값에서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성현이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 신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모든 반 아이들이 1등을 할 수는 없는데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신이라는 거는 어, 그냥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어, 유튜브로 약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렇게 어, 사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그 1등이라는 거는 그냥 어, 명확히 반 전체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 그거니까 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어. 자,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성현이 말대로 1등은 하나밖에 없지만 유튜브의 신은 여러 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유튜브의 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 뭘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공통점이 다 뭐야 돼? 명성을 얻고 돈을 벌려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뭐야? 인기. 인기가 어, 많아야지. 뭐라고? 하경아? 수. 인기가 구독자 수, 많아야지. 그렇지. 하고 클릭 수, 그 조회수? 조회수가 높아야 되잖아. 그냥 좋아요. 좋아요 수가 높아야 되잖아. 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높아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의 유튜브가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높을 수 있어? 아니요. 그게 가능해? 아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은 유튜브를 만들면 다 구독자 수가 높아지고 다 조회수가 높아질 수 있어? 성현아? 그건 어? 뭐라고? 그건 아니죠. 불가능하다고 이건 사실은.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유튜브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는 하객이가 말한 대로 그냥 유튜브의 신이 될 뭐가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모든 반 아이들이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등은 하나밖에 없고 2등 있고 3등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유튜브의 신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유튜브 역시 뭐야? 이른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요 피라미드형이야. 피라미드. 왜? 요 네. 상위, 상위 0.1% 또는 1% 정도가 뭐라는 거야?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수많은 유튜버들은 그냥 뭐야? 요 아랫부분에 있는 거야. 어? 근데 다만 자기가 이제 뭐해? 이걸 근데 이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뭐해서 부족해서 열심히 안 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다라고 개인의 능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써서 일한다고 해서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뭐라는 거야?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는지? 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 네. 제가 들어봤어? 블루오션이 그 음, 경쟁이 적은 시장이고 레드오션이 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척해서 경쟁이 많은 시장이요. 그렇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아직 경쟁이 덜한 시장. 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 그래서 잠재력이 큰 시장.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예를 들면, 그렇게 봤던 거야.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가 블루오션으로 봤던 거야. 네. 과거에. 네. 왜? 아무도 개척을 안 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 과거에는. 그러니까, 야, 저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안 신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에게 뭐야? 신발을 신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완전히 그건 뭐야? 블루오션이지. 어?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김치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김치를 네. 안 먹는 나라가 김치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블루오션인 거지. 저 사람들이 만약 뭐만 할 수 있다라면 김치를 먹는 문화만 그 음식 문화만 접할 수 있다라면 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된다는 거지. 예전에 냉장고가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치열했어. 근데 그때 어떤 회사에서 뭘 들고 나왔냐면 김치 냉장고를 들고 나온 거야. 그럼 김치 냉장고는 그때 뭐였다는 거야? 블루오션이었다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김치 냉장고가 이제 뭐야?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막 엄청나게 막 만들어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야. 자,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책을 쓰여질 당시만 해도 유튜브 시장이 뭐였다는 거야? 블루오션이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책 28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성경이 읽겠습니다. 그맘때. 그맘때 국내 창업 붐이 거세게 불었고 나도 그에 편승해 본격적으로 창업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인터넷 플랫폼의 변화였다. 당시 외국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열창이 한창이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구글마저 큰 성과를 못 거두던 때라 한국에서 외국 플랫폼은 안 먹힌다는 선입견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계속 읽어. 달랐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SNS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 판단했다. 당시 인기였던 싸이월드는 비유하면 내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 소통하는 플랫폼이었다. 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남의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내 집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하면 그 사람의 게시물이 내 계정으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발품을 팔며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정보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셈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옆에 29쪽에 밑에서 넷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IT 동향이. 네? 29쪽 밑에서 넷째 줄. IT 동향이 아, 밝았다. 덮여 있어가지고. 29쪽 밑에서 넷째 줄. 29쪽. 네. 뭐가 작아도가 나오는데요? 29쪽 밑에서 넷째 줄에 IT 동향에 밝았던 나는부터 읽으라고. 네? 네? 창, 29쪽. 29쪽. 어, 지금 성인이 읽었던 부분 오른쪽. 어떻게, 29, 저기요. 여기에 28.29라 써 있는 데가 맞아, 29쪽이. 맞아. 그 29야. 오른쪽 29야. 밑에서 IT 넷째 줄. 동향에 밝았던 나는 이미 해외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퍼스널 브랜딩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과 편집을 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엄청난 광고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신 속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리라는 걸 예감했다. 거기까지.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대도서관이 요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요 사람이 SNS 열풍이 불 거다. 그 다음에 해외에 보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 사례가 많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통신 속도와 환경의 변화야.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졸업하고서였나? PC 통신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 그 컴퓨터로 통신하는 게. 그때는 사진 한 장을 다운받잖아? 그럼 사진이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부터 나와. 머리부터 이렇게 슬슬 이렇게 조금 있다 지나가면 얼굴, 눈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5초 나오면 코 나와. 또 쭉 나와가지고 턱 나오고, 저 뭐야. 이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이 걸려. 네, 근데 지금은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다운받는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한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면 동영상 한 편을 2시간짜리 영화를 다운받잖아. 네, 근데 옛날에는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사진 한 장을 다운받는데 요즘 동영상 하나를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런 이 기술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게 가능한 거지. 옛날에는 그것들이 꿈꿀 수 없었다는 거야. 이런 제반의 환경 여건이 맞아떨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캐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적절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할 때만 해도 이것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2023년에 읽었어. 그럼 2023년에도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상황과 뭐 할 건가?
똑같을 건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책이 언제 발행된 책이야? 뭘 보면 알 수 있어? 언제 발행된 책인지. 뒤에 이 책이 언제 발행된 책이야? 8년. 어? 2018년? 어, 2018년? 2018년에 발행된 책이야. 그럼 여기 보면 그 책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앞부분에 2018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판일쇄. 네. 선생님 책은 일판일쇄 2018년 4월 30일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일판 일쇄 발행 실수. 해가지고 5월 10일 이렇게 돼 있어. 2018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어때? 뭐라고 써 있어? 1판 7쇄 발행 2018년 5월 25일. 아, 네 거는 7쇄 발행이야. 그 다음에 2018년 5월 25일. 5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 성현이 책은 아니면 성현아 목소리 안 들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든지 크게 얘기하든지. 요 책 제일 앞에 그 겉표지에서 한 여기 넘기면 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 제아책은 어떻게 돼 있어? 음, 맨 앞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어? 야, 겉표지 넘기고 겉표지에서 이거 나오고 요 파란 거 다 지난 다음에 제목 지나고 그 두 장 더 넘겨. 이거 제목 안편 여기 제목 있다, 다음 여기 장에 있다. 나와 있다고. 여기 1판 1세 발행 2018년 5월 10일. 네 책도 그렇게 돼 있고 성현 책은 이게 두 개 써져 있는데 읽으라고 이거 다. 1판 1세 발행 2018년 5월 10일이랑 1판 29세 발행 2022년 9월 7일이요. 저도 잠깐만. 저렇게 써 있어요. 29세 발행 2022년 22년 9월 7일. 어? 9월 7일. 6월 7일? 9월이요, 9월. 아, 9월 7일. 뭐 됐고. 너는 제안은 뭐? 저도 송소연이랑 똑같이 29세 29세 발행이야? 발행 9월 29세 10, 발행? 어. 22년 9월 7일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출판사에서 그 뭐야 작가가 원고를 넘기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판 작업이란 거래. 옛날에는 조판 작업이라고 해서 인쇄기에 돌렸었는데 요즘엔 컴퓨터로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인쇄를 하기 위한 그 기본 그 틀 이걸 보고 판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찍었기 때문에 일판이라고 그러는데 일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초판이 초판. 그런데 책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개정판이라고 개정판 또는 수정판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초판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했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뭐하거나 현대에 맞췄었거나 개정판 또는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증보판이라고 해요. 증보판. 증보판은 기존에 있는 거에 뭘 덧붙인 거야. 내용은 안 바꿨는데 새롭게 뭘 덧붙인 거. 이런 걸 증보판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일판 그 이 책은 그러면 일판 책 처음에 발행된 거를 내용을 바꾸지 않고 찍었다는 거고 일쇄라는 건 뭐냐면 출판사 입장에서 책을 한꺼번에 많이 찍어놨는데 안 팔리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손해 보잖아. 그러니까는 팔릴 만큼만 뭐 하는 거야?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일세를 심지어는 책이 너무 안 팔다 보니까 500부만 찍는 책도 있고 1000부를 찍는 책도 있고 뭐 1000몇 부를 찍는 책도 있고 좀 잘 나갈 책은 한 3000부나 5000부를 미리 찍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5000부를 찍어서 만약에 근데 그 네. 책이 다 팔렸어. 그러면 서둘러서 2세 또 5000부를 또 찍는 거야. 그또 그 책이 또 다 팔릴 것 같으면 또 찍는 거야. 그래서 지금 29세가 발행됐다는 거는 이 책이 만약에 2000부씩만 인쇄해도 29세에 발행되면 거의 한 6만 부가 팔린 책이야. 그러니까는 나름 이제 책이 뭐야? 많이 팔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이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다. 스테디셀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이해가? 네. 네. 요즘에는 책들을 워낙 안 사봐가지고 이게 막 1쇄, 2쇄 찍기가 막 힘들어. 그런 책들이 많아.
잘 나가는 책이나 뭐 29세 발행하고 뭐 이런 거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걸 봐요, 요걸. 요 책이 바로 2018년 4월 30일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네, 진짜 5년 몇 년 전, 전이야? 5년 전, 어? 5년 전. 5, 6년 전에 발행된 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5, 6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5, 6년 만에 상황이 뭐야? 확 바뀔 수도 있어. 급변. 여러분들이 급변할 수 있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 같은 걸 읽을 때는 내가 읽는 어떤 그런 책의 내용이 시대와 시간과 관계 없는 그런 책인가? 아니면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책인 건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선택할 때 요게 언제 발행된 책인가? 언제 개정된 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책을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발행된 시기에 민감해야 될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여행 안내서 있지. 이거 같은 아, 경우는 요 발행된 거에 되게 민감해야 돼. 뭐 음식점 뭐 이런 거 없어졌을 때 정보 담고 있는 거. 왜? 몇 년 사이에도 그 음식점이 뭐해? 없어져 버릴 망했을 때. 요금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요 몇 판 몇 세 요 그가 언제 발행됐나 요 부분들을 더 이제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근데 무슨 뭐 옛날 무슨 홍길동전을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야. 그럼 그건 100년 전에 해놨건 뭐 10년 전에 해놨건 그건 별 뭐야 차이가 차이가 없는 있어요. 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요 판정부를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과연 유튜브 시장이 이 대도서관 이 책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환영하던 그런 초창기의 시장이냐 아니면 이미 유튜브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치열한 시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지금 쌤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니? 그 네. 다음에 네. 하경이나 성현이나 재하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업 아이템을 잡을 때 결국은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초창기냐 아니면 지금 성숙기냐 아니면 심지어는 사양기 저물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게 어디야? 대학 수능 시험 보고 막 그랬다던데 요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래?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느 과를 제일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몰라? 관심이 없어? 요즘 네, 제일 인기 있고 제일 그 수능 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의대. 네. 의대잖아, 의대. 의대가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하단 말이야. 근데 과연 앞으로 의대가 제일 핫할 건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왜? 성현이 저 하경이가 의대를 만약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교 뭐 한 5년, 대학교 4년, 9년에다가 인턴 레지던트 하게 되면 한 10몇 년이 남았어. 10 한 5년 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뭐 한 3, 40년 해야 돼. 그럼 그 15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지금 현재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일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과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수입이 보장되고 뭐 그런 직업일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변화하는 로봇 기술의 발달과 AI 발달들이 과연 의사라는 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 최근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논의되는 내용들 중 하나가 이른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라는 그런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서 그 뉴스 봤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어? 좋은 일. 좋은 일이지. 의대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100명 뽑았었는데 2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대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환영할 만하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의대의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성현아? 성현아, 질문 들었니? 잘 못 들었어요. 어?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잘 못 들었어요. 아니, 너 화면도 꺼져 있고, 뭐, 반응을 안 하니, 선생님이 뭐, 완전히, 어둠 속에서 선생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쟤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네? 에라니. 아,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 안 하고 있는 거야, 성현이 쟤야? 아니요. 근데, 물었는데 둘 다 대답을 못 하는 거, 뭐, 선생님이 말을 잘못한 거야. 뭐가 문제야, 도대체 지금? 죄송합니다. 의사 수가 늘었을 경우에, 아니, 의대생을 많이 뽑았을 경우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의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근데, 과연 그게 긍정적이기만 할 거냐라는 얘기야.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대생이 늘어나서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자기가 의사였을 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냐고, 지금 현재. 하경이. 회사가 많으니까 돈이 제가 좀, 얘기. 제가 얘기하고 하경이 듣자. 제가 뭐, 그 의사가 많아지니까 의사들이 버는 임금이 적어지겠죠. 하경이. 지금의 의사의 명성은 사회층의 인사라고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인기가 없는 학과들, 수학과 같은 학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그것이 가능할까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겐 의대를 가는 게 목표지만 이제 의대를 가고 나서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가 과연 지금처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밝은 미래일 것인가 또 우리 사회에 의사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었을 때 다른 직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수가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그동안 그 전에는 동네에 소아과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소아과 병원이 두 개, 세 개가 생기면 그렇다고 그 소아과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그러한 뭐야 재산상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그런 또 측면이 또 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의사 수는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자면 한국의 인구 수는 계속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 거라는 거야. 그럼 의사 수는 늘어나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의사가 좋기 때문에 의대를 지망하는 것들이 과연 현명한가?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회가 이제 글로벌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K 뭐 팝, 뭐 K 푸드 뭐 이렇게 하듯이 뭐 K 의료, 현재도 지금 성형외과 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성형 수술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모델을 갈아봐라.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사회 변화에도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고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그 시류도 잘 닦고 그 시류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어떤 그런 결과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러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근데 우리가 꼭 뭐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튜버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이 작가의
그런 인생관이 막 나와. 인생관. 그래서 이거 내가 나만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파이를 더 키울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네. 들어와라. 그래서 이 파이가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먹을 게 더 많아진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 대범한 어떤 그런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또 잘 대해줘야 그래야 오히려 더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근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내 이익이 커져. 조금 줘야 내 이익이 커져. 조금 좋아까지. 조금 줘야 내 이익이 커지지. 조금 내가 줘요. 1,000만 원 벌었는데 월급을 200만 원 주면 내가 800만 원 갖는 건데 얘한테 300만 원 주면 내가 700만 원밖에 못 갖잖아.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줄 생각밖에 안 한다고 대부분의 시장이. 근데 오히려 이 대도서관은 자기 스태프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면 그들이 더 창발적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800만 원 가질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줬더니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게 해주더라. 그럼 나는 오히려 8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네. 식으로 사고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맞아 떨어진 경우야.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스타일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글쓰기 과제 제가 뭐라고? 그 저기에 적혀 있는 거로 자기가 어떤 사업 구성할지 쓰고 그 사업을 구성한 토대로 글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유튜브, 근데 그 사업계획서를 그냥 일반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유튜버가 된다면 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기획사 사장님으로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너 이런 유튜버를 해봐 라고 설득한다면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버가 필요하다. 이런 유튜버를 하면 대박이겠다. 꼭 대박 칠 일 아니도 괜찮아. 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 우리 사회에 이런 유튜버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도 괜찮고 해서 여러분이 이번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사업 계획서도 한번 찾아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경험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